C45 단추를 모아요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C45 교재랑 해당 교구 그리고 교육 계획안도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준비가 되셨다면 C45 단추를 모아요 시작하겠습니다. C45 단추를 모아요는 속성과 통계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속성을 알아보고 속성의 변화에 따른 모양을 추리할 수 있는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새 진도가 시작되는 1주차와 4주차 마무리에 스토리 영상을 시청해 주시고요. 스토리 영상은 온라인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45의 스토리 영상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시공사 단추를 모아요. 으아, 눈을 떠보니 단추 마을이야. 이게 무슨 일이지? 열쇠를 발견했어. 나가는 문이 열쇠이지 않을까? 우와, 저기에 문이 있어. 동그랗고 노란 단추 문이야. 이 열쇠로는 열리지 않네. 저기에 또 다른 문이 있어. 가보자고. 이번엔 동그랗고 파란 단추 문이야. 이번에도 안 열리네. 다행히 또 다른 문을 찾았어. 이번에는 동그랗고 빨간 단추 문이야. 내 열쇠에 있는 단추도 동그랗고 빨간 단추고 문도 동그랗고 빨간 단추 문이야. 이번에는 열릴 것만 같지 않니? 으쌰! 어라? 흐암. 뭐지? 이상한 꿈을 꾼 것 같은데? 별일 아니겠지 뭐. 네, 스토리 영상을 보셨는데요. 스토리 영상의 화면들 다 너무 예쁘지요? 네, 이렇게 스토리 영상은 온라인 학습관에서 아이들과 함께 1주차 시작과 4주차 마무리 시청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놀이 영상도 확인할 텐데요. 먼저 놀이 영상에서는 아이들이 수업 시 반드시 해봐야 되는 대표 놀이 활동들을 중심으로 놀이 영상을 제작해 놓았습니다. 먼저 4호 단추를 모아요 교구는 단추, 속성 단추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접시 매트, 속성 주사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색깔, 모양, 크기가 다른 주사위들로 구성되어 있어 속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요. 세 가지 속성 주사위로 속성을 분류하는 활동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단추들을 속성별로 모아볼 수 있도록 접시 매트도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구성품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대표 놀이 활동도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C4 단추를 모아요. 단추를 모아요는 여러 가지 속성을 이해하고 속성 변화의 규칙을 추리하는 활동입니다. 1주에서는 한 가지 기준으로 사물을 분류하고 2주에서는 여러 가지 속성에 맞는 사물을 찾아봅니다. 3주에서는 두 사물의 속성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알아보고 4주에서는 속성의 관계를 보고 변화의 규칙을 찾아서 알맞은 모양을 추리할 수 있습니다. 1주 단추 분류. 단추와 접시 매트를 준비해요. 어떤 색깔의 단추들이 있나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어떤 모양의 단추들이 있나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접시 매트의 모양을 살펴보세요. 단추의 모양을 보고 같은 모양의 접시 매트에 분류해 보세요.
단추를 색깔별로 분류하여 접시 매트에 같은 색깔끼리 모아보세요. 모양과 색깔 외에 단추를 어떻게 분류할 수 있을까요? 크기로 분류할 수 있어요. 단추를 크기별로 두 모듬으로 분류해 놓아보세요. 이주, 두 속성 단추. 단추를 모두 바닥에 자유롭게 놓아보세요. 속성 주사위를 관찰해보세요. 색깔 주사위는 노랑, 빨강, 파랑 세 가지 색깔이 있어요. 모양 주사위는 동그라미, 네모, 세모 세 가지 모양이 있어요. 크기 주사위는 크다, 작다라고 써 있어요. 주사위 두 개를 골라 굴려봅니다. 빨강, 세모. 빨간색 세모 모양 단추를 모두 찾아보세요. 단추를 찾는 것이 어려운 아이에게는 단추를 하나씩 고른 후 이 단추는 무슨 색입니까? 이 단추는 무슨 모양입니까? 와 같이 질문해 보면서 단추의 속성을 모두 찾아 표현해 보도록 이야기해 보세요. 3주 속성을 말해요. 단추 두 개를 골라 바닥에 놓아보세요. 두 단추의 색깔, 모양, 크기 세 가지 속성을 비교하여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해보세요. 다른 단추 두 개를 골라 속성을 비교해보세요. 크기가 같아요. 색깔이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단추를 이용하여 도미노 놀이를 해봅시다. 단추 하나를 골라요. 이 단추와 속성이 한 가지만 같은 단추를 찾아 이어서 놓아보세요. 모양이 같아요. 색깔이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색깔이 같아요. 모양이 달라요. 크기가 달라요. 4주 속성 단추 추리. 단추와 추리 카드를 준비해요. 추리 카드를 보고 빈 곳에 알맞은 단추를 찾아보세요. 가로 방향에 있는 단추는 어떻게 변했나요? 네모 모양이 동그라미 모양으로 변했어요. 세로 방향에 있는 단추는 어떻게 변했나요? 큰 단추가 작아졌어요. 가로 방향과 세로 방향에 있는 변화를 보면 빈 곳에 어떤 단추가 오면 좋을까요? 가로 방향 규칙은 모양이 변하는 규칙입니다. 세로 방향 규칙은 크기가 작아지는 규칙입니다. 이 단추를 놓으면 알맞은 규칙이 완성됩니다. 가로와 세로가 익숙하지 않은 경우 세워진 방법이 세로라고 이야기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다른 추리 카드에서도 빈 곳에 알맞은 단추를 찾아보세요. 놀이 영상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반드시 수없이 해봐야 되는 4주차에 걸쳐서 반드시 해봐야 되는 놀이 활동들이 1주, 2주, 3주, 4주차 제작이 되어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놀이 활동의 경우 교사용 지도서랑 다양한 활동을 해보실 수 있도록 추가 활동들이 소개되어 있기는 한데 풍성한 수업을 위해서 활용해 주시는 건 좋지만 대표 놀이를 건너뛰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하는데 무리해서 다른 활동을 해보시는 것보다는 대표 활동들을 반드시 해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을 살펴볼 텐데요. 온라인 활동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학습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C45 단추를 모아요에서는 1주차 대결, 2주차 협동, 3주 놀이, 4주차 도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게임 활동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니 게임 후에 아이들과 함께 각 주차마다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시청해 주시고요. 그리고 게임 방법을 이쪽 보겠습니다. 상자에 들어있는 단추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단추들이 어떻게 나뉘었는지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네, 1주차 게임 활동에서는 단추를 분류하는 기준을 빠르게 찾아서 친구보다 먼저 단추가 분류된 기준을 선택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됩니다. 대결 활동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자기의 위치가 어디인지 먼저 확인하고 빠르게 선택을 하면 되지요. 지금 여기 모여 있는 단추들의 속성은 모양이지요. 네모 모양, 세모 모양, 동그라미 모양 이렇게 속성을 먼저 찾은 친구가 점수를 얻게 됩니다. 이번에도 단추가 모두 접시에 찰 때까지 기다렸다가 접시에 있는 눈대 기준을 찾으면 되는데요. 이렇게 크기가 다른 경우에는 친구들도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 활동 전에 놀이 활동으로 단추의 크기도 큰 것과 작은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면 활동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2주차 게임도 살펴보겠는데요. 2주차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아이들과 함께 보셨다면 화면 아래에 있는 주사위 두 개를 살펴보세요. 모양과 크기 힌트를 합쳐서 생각해봐요. 이번에는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단추를 찾는 활동인데요. 여기에서는 아이들이 보통 인지를 하는 것은 색깔을 더 크기나 모양보다 색을 더 먼저 인지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 노란색, 네모라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두 가지 속성을 이렇게 결합해서 노란색, 네모라고 찾고 다 찾았다면 다 찾았어요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협동 게임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 속성을 파악하고 해결할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은 두 가지 속성을 만족하는 단추를 찾으면서 속성에 대해서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단추를 속성에 따라 구분하는 연습도 충분히 하게 될 겁니다. 협동 게임이기 때문에 실수한 친구를 탓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중요한 학습의 요소입니다. 3주차 게임도 살펴보겠는데요. 3주차 게임에서도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함께 본 후 게임 방법을 숙지했다면 화면 가운데에 있는 단추 두 개를 잘 살펴보세요. 단추의 모양, 크기, 색깔이 어떤가요? 네, 이렇게 게임 방법에서는 아이들이 속성을 말하기 위해서 반드시 살펴봐야 되는 단추의 속성 세 가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데요. 모양, 크기, 색깔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도록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양이 같아요. 색깔은 달라요. 크기는 같아요. 네, 이렇게 하면 세 가지 속성을 모두 종합해서 모양이 같아요, 색깔이 달라요, 크기가 같아요. 세 가지를 모두 올바르게 찾았다면 하트를 받게 됩니다. 놀이식 게임이기 때문에 친구들이 나와서 한 명이 한 문제씩 도전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주차 도전 활동에서는요. 인트로 애니메이션을 함께 본 후 게임 방법을 먼저 확인합니다. 왼쪽 상자를 잘 살펴보고 상자의 비밀 규칙을 발견해봐요. 이번에는 속성의 변화를 관찰하고 어떤 속성이 변했는지를 아이들이 확인한 후 추리를 해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먼저 규칙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방금 노란 동그란 단추가 파란 동그란 단추로 나왔고요. 그렇다면 이번에 노란 네모 단추가 어떻게 나와야 될까요? 이번에 조금 어려운 부분은 색깔은 다르게 됐지만 크기도 중요한데요. 크기가 같고 모양이 같고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모양과 크기가 같으며 색깔이 다른 단추를 고르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0문제를 풀게 됐는데 이것도 수업 시간과 유아들의 반응을 고려해서 한 명씩 나와서 문제를 해결해 보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라인 활동, 교구 활동 모두 다 원의 수업 시간과 상황에 맞게 조절하시고 또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해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4주차까지 도전 활동까지 우리 게임 활동도 모두 살펴보았고요. 그러면 다시 화면을 바꿔서 교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 사, 오 단추를 모아요. 첫째 주 단추 분류입니다. 단추 분류에서는요, 특히 이런 분류하기가 초등교과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에 다루고 있거든요. 분류 기준은 항상 명확해야 된다는 것. 예쁜 것, 내가 좋아하는 색, 이런 것은 분류의 기준이 될 수 없고, 누가 분류하더라도 명확하게 똑같이 분류가 돼야 분류의 기준이 된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설명해주고 수업을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단추를 지금 슈르와 파오가 분류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도 직접 단추를 분류해보며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모두 분류한 것들은 색깔도 모두 다르고 크기도 달라요. 하지만 모양이 같아요. 그러면 단추의 모양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세모, 동그라미, 네모. 그럼 세 개는 어떤 것이 있나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크기는 어떤가요? 큰 것, 작은 것. 이렇게 단추가 가지고 있는 색, 모양, 크기의 속성들을 모두 한 번씩 이야기해보고 활동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 세 가지 속성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친구들이 크기, 모양, 색깔을 중심으로 분류를 할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먼저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장 단추를 분류해에서는 분류 기준을 말하고 여기에 알맞은 단추를 하나씩 더 놓아보는 활동을 하게 되는데요. 우선 친구들이 보았을 때 같은 점과 다른 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활동이 조금 어렵다면 아까 소개해드린 대로 대표 놀이 활동에서 단추를 분류해보는 활동이 있거든요. 분류의 기준을 달리해서 세 개의 접시 매트에 단추를 분류해보는 활동을 충분히 한다면 친구들이 이번 활동도 어렵지 않게 해결할 것 같습니다. 우선 양쪽에는 모두 모양과 색깔이 다 다른 단추들이 섞여 있고요. 그렇다면 남은 속성은 하나지요. 바로 크기입니다. 이쪽 접시, 왼쪽 접시에는 크기가 작아요. 오른쪽 접시에는 크기가 커요. 그러면 알맞게 크기가 작은 단추를 하나 올려놓고 여기에는 크기가 큰 단추를 하나씩 올려놓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크기 속성대로 단추가 분류가 되는 상황이 되지요. 그래서 활동을 이렇게 어떤 속성이 접시에 단추를 나누는 기준이 되었는지 확인을 했다면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집중에서는 물건의 쓰임새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나눠보면 되는데요. TV는 가족들이 모여서 재미있는 TV, 드라마나 영화를 봐요. 칫솔은 욕실에서 양치를 해요. 뒤집개는 주방에서 엄마가 요리를 해요. 비누는 욕실에서 목욕을 할 때 써요. 국자는 부엌에서 사용해요와 같이 물건의 쓰임새를 다 같이 한번 살펴본 후 그다음에 물건과 장소의 관계를 이야기하며 알맞은 붙임딱지를 붙여볼 수 있게 합니다. 거실에는 TV가 있어요. 그리고 부엌에 오는 조리 도구들도 부엌 아래 빈칸에 붙여볼 수 있게 하고 장소와 물건이 갖는 관계를 이야기하며 활동을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동전 활동에서는요, 주머니에 분류를 해보는데요. 이번에도 주머니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는지 아이들과 충분히 이야기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머니에 있는 것들은 모두 과일이기 때문에 첫 번째 주머니의 속성은 과일입니다. 두 번째 주머니에 들어있는 것들의 공통점은 바로 채소라는 거고, 세 번째 주머니는 빵입니다. 이렇게 먼저 선으로 읽기 전 각각 주머니의 속성과 공통점을 이야기해 본 후 선으로 바르게 연결하게 합니다. 자, 포도는 과일이 든 주머니에, 당근은 채소 주머니에, 빵은 같은 빵들이 있는 주머니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공통점을 말해본 후 선으로 연결하게 해주십니다. 2주차 두 속성에서는 온라인 활동에서도 살펴봤듯이 친구들이 두 가지 속성으로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게 하면 되는데요. 먼저
단추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속성, 색깔, 모양, 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그리고 세 가지 속성에 모두 맞는 단추는 오직 하나뿐이야. 빨간, 세모, 작은 것 찾게 해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이들이 물건의 특징을 파악할 때 색을 가장 먼저 인지하기 때문에 빨간, 세모, 작은 것이라고 표현하고 빨간색 세모 중 작은 것에 동그라미를 하게 합니다. 여기서 활동을 마무리하지 마시고 모든 단추들을 한 번씩 설명해 볼 수 있게 해주시면 좋은데요. 이 단추의 경우는 빨간, 동그라미, 큰 것, 파란, 세모, 큰 것, 노란, 네모, 작은 것 이런 식으로 무작위로 하나씩 골라 세 가지 속성에 맞춰 설명을 한 번씩 해보고 넘어갈 수 있게 활동을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속성 주사위를 이제 살펴볼 텐데요. 먼저 접시 위에 있는 세 개의 단추의 속성을 보고 아이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먼저 세 가지 속성 중 색깔이 모두 빨간색이라는 것을 가장 먼저 알게 될 텐데요. 그러면 빨간색이고 또 이 친구들의 공통점은 모양은 아니지요. 모양은 모두 달라요. 그리고 구멍수는 모두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멍수도 여기 속성이 될 수는 없고 여기 주사위의 속성은 될 수 없고요. 그러면 이번에 바로 크기가 되겠지요. 크기는 커요. 그래서 빨간색 큰 단추들이 모여 있다고 두 가지 속성을 합쳐서 이야기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바꿔가며 노란색 작은 도형, 작은 단추 또는 파란색 큰 단추와 같이 주사위를 바꿔가며 속성을 두 가지로 표현해보는 활동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 분류에서는요, 먼저 모양에 따라 분류되어 있는 단추들이 보이는데, 이번에는 단추의 구멍 수로 다시 한번 분류를 하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먼저 구멍 2개, 구멍 4개라는 것을 보고, 마찬가지로 항상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 구멍이 2개인 것과 구멍이 4개인 것을 구분해서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알맞게 빈칸에 구멍이 2개인 빨간 단추, 구멍이 2개인 노란 단추, 구멍이 4개인 초록, 파랑 단추를 붙여서 활동을 마무리해 줍니다. 이렇게 붙임딱지를 붙이기 전에 먼저 분류를 연필로 해보고 그 다음에 알맞은 빈칸에 알맞게 붙이도록 활동을 지도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두 가지 속성을 해결해 볼 텐데요. 이 활동을 할 때는 우선 연필로 친구들에게 이 문장에서 속성을 설명하고 있는 말 2개를 찾아보도록 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초록, 그리고 흔히 속성을 나타내는 키워드가 됩니다. 그렇다면 친구들은 초록색이면서 큰 나무에 동그라미를 치게 됩니다. 활동을 여기서 마무리하지 마시고 첫 번째 나무가 이 속성의 나무가 아닌 이유를 이 속성에 맞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큰 나무이지만 초록이 아니에요. 초록이지만 큰 나무가 아니에요. 이번에 두 번째에서는 하늘을 나느니 속성이 되고 두 번째 속성은 동물입니다. 그러면 하늘을 나는 동물은 새지요. 그럼 새의 동그라미. 그럼 이 물고기는 동물이지만 하늘을 날지 않습니다. 하늘을 날지만 동물이 아닙니다. 이렇게 속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알맞은 속성이 아닌 이유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 단계 친구들은 이미 7세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활동들을 함께 할 때 어느 정도의 이해도도 있고 활동을 조금 더 발전시키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좀 더 풍성한 수업을 할 수 있게 선생님들께서 연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주차 속성을 말해요에서는 지금 슈류와 파오 두 친구가 단추 2개를 놓고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파오가 같은 점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단추는 둘 다 파란색이고 구멍이 4개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파오가 말한 것은 두 단추의 같은 점,
공통점이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번에 슈루가 다른 점을 이야기해야 되는데요. 두 단추의 다른 점은 모양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여기서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상상에서 스파이 단추에서도 모양, 색깔, 크기 중 한 개의 속성이 같은 단추들끼리만 모여 있어요. 잘못 놓인 단추를 찾아주세요 그랬거든요. 그리고 잘못 놓인 단추 대신에 올바른 단추를 올려놓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조금 아이들이 어렵다고 느낄 수 있는데 모양, 색깔, 크기 중 한 가지만 같은 것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단추들을 관찰하고 충분히 관찰할 시간을 주시고요. 속성을 하나씩 이야기를 해봅니다. 먼저 색깔. 색깔은 모두 달라요. 이 두 친구 빼고는 색깔이 모두 다르지요. 자, 크기도 확인해 봅니다. 크기 달라요.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색깔과 크기를 제외하고 모양을 살펴보면 되겠지요. 그러면 모두 동그라미 모양이지만 이 친구만 동그라미 모양이 아니네요. 그러면 여기에 알맞는 동그라미 모양의 단추를 가져와 교재 위에 놓아봅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이거를 올바르게 찾았다는 표시로 동그라미 해주고 이렇게 단추도 올바른 모양으로 놓아줍니다. 이 친구들은 색깔과 크기는 다르지만 모양은 모두 동그라미 모양이 됩니다. 집중 바나나 속성에서도 선생님께서 지시문을 강조해서 천천히 읽어주시는 게 조금 중요한데요. 여기 보면 학자 위에 색깔은 다르고 개수는 같은 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러면 바나나의 색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그럼 친구들에게 선생님들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해주시면 돼요. 지금 슈루 앞에 놓여있는 바나나는 무슨 색깔일까요? 노란색이지요. 그러면 색깔은 달라야 해요. 그러면 슈루 앞에 있는 바나나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3개. 개수는 같아야 되고요. 그러면 색깔은 다르고 개수는 같은 바나나를 놓아줍니다. 이렇게 속성을 계속 확인하고 무엇이 같은지 무엇이 다른지 아이들과 질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충분히 나눠보고 활동을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도전 나비아에서는요, 여기서는 지금 나비가 모두 두 쌍이 있는데, 두 쌍 모두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말하게 해주셔도 되고요. 문제에서는 꽃 위에 앉은 두 나비가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말해보세요 라고 했거든요. 우선은 요 꽃 위에 있는 두 나비의 같은 점과 다른 점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글로 쓰는 것은 어렵지만 동그라미하고 말로 설명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먼저 날개의 모양이 달라요. 날개의 무늬가 달라요. 그리고 얼굴 표정이 달라요. 눈동자와 입의 모양이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얼굴 표정이 달라요. 그러면 같은 점은 다리가 3개예요. 그리고 더듬이가 2개예요. 이런 다른 점, 같은 점 이야기해 볼 수 있겠지요. 그 위에 있는 두 나비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고 바르게 올바른 표현으로 표현할 수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4주차 속성 단추 추리에서는요, 이 부분이 조금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요. 속성의 변화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추에 어떤 규칙이 바뀌었는지, 어떤 속성이 바뀌었는지의 규칙을 찾은 다음 단추에 바뀐 부분도 추리하고 예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속성의 변화를 보고 예상하고 추리할 수 있도록 먼저 노란 네모 단추가 빨간 네모 단추가 되었어요. 상자 안에 들어갔던 노란 네모 단추가 빨간 네모 단추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속성을 이야기하면서 아이들이 어느 부분은 바뀌었고 어느 속성은 바뀌지 않았는지를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노란 단추가 들어가서 빨간 단추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단추가 나올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노란 네모 작은 단추가 들어가 빨간 네모 작은 단추가 나왔어요. 그럼 모양과 크기는 변하지 않았지만 색깔만
변했다는 것을 아이들이 인지하게 됩니다. 뇌칸 단추 추리는 우리 흔히 이것을 속성 매트릭스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매트릭스를 관찰하는 방법은 가로와 세로의 규칙을 찾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아이들에게 시각적으로 먼저 관찰해야 되는 이런 표시들을 해주시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먼저 가로줄에 있는 아이들을 살펴봅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가로에는 모두 색이 같아요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세로줄의 화살표를 보고는 세로줄은 모두 모양이 같아요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은 가운데 오는 단추는 모양은 파란색이고 색은 빨간색이어야 된다는 것을 알고 단추를 바르게 찾아서 빈 곳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그림에 있는 단추들도 크기에 맞게 다 그려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단추를 놓게 되면 아니라는 것을 아이들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로줄을 살펴보니 모두 삼각형 세모 모양이고요. 가로줄을 살펴보니 모두 파란이어야 돼요. 그럼 친구들은 파란 세모가 와야 해요 라고 설명한 후 알맞은 단추를 찾아 놓을 수 있습니다. 가로, 세로 규칙을 찾고 아이들이 충분히 관찰하고 올바른 단추를 놓을 수 있게 시간을 주시면 됩니다. 4주차 집중에서는 마술 모자인데요. 아까 처음에 소개해드린 것처럼 어떤 속성이 어떻게 변했는지 확인하고 예상해서 붙임딱지를 붙여보는 활동을 하게 됩니다. 아래 파오가 말하는 말풍선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텐데요. 노란색 구슬이 빨간색 구슬로 변했어. 그럼 여기서 변한 부분은 구슬이 들어가서 구슬인데 변한 속성은 색깔이지요. 그러면 노란색이 빨간색으로 변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게 됩니다. 그러면 노란새가 들어가서 빨간새가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며 변한 속성을 이야기하고 알맞은 붙임딱지를 붙여주면 됩니다. 쿠키 트레이도 마찬가지로 아까 살펴본 속성 매트릭스 활동과 비슷한데요. 가로의 규칙과 세로의 규칙을 보고 아이들이 알맞은 쿠키를 완성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는 먼저 단추의 개수, 그리고 쿠키의 색을 확인해 보면 되겠는데요. 가로줄을 살펴보면 모두 단추가 2개인 쿠키고요. 세로의 줄을 살펴보면 색깔이 모두 같은 쿠키가 오게 됩니다. 그러면 친구들은 가로줄에 맞춰 먼저 쿠키의 빨간 단추를 3개 그려주고요. 그리고 쿠키의 색깔은 세로줄에 맞춰 오렌지색, 파란색, 그러면 초록색으로 쿠키의 몸을 칠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활동을 하기 전에 먼저 색연필로 칠을 한 것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가로와 세로의 속성을 살펴보고 이 속성에 맞는 규칙을 입으로 한번 말한 후 활동을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칸에 보면 붙임딱지와 함께 활동지가 있는데요. 이 활동지는 미리 교재를 아이들에게 나누어 주기 전에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제거를 하셔서 선생님들이 모아 두셨다가 활동할 때 한 장씩 나눠주는 걸 추천드리는데요. 아시겠지만 많은 아이들을 선생님들께서 일일이 다 케어를 하시는 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라도 먼저 귀찮지만 분리해놨다가 수업 때 아이들이 한 장씩 받을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수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달 C4호까지 모두 살펴봤고요. 말씀드린 대로 C4호 교재 활동이 마무리되면 스토리 영상으로 마무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달도 교육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수업 하실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슈추파 교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